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이번에 탄핵 정국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사법 불안 그리고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한길 쌤이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랑 부산에 있던 집회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했었죠, 그쵸? 부산 집회보다도 대구 집회 같은 경우는 무려 4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주최 측 추산으로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왔다는 것이고, 경찰이 추산만 하더라도 4만에서 5만 가까이가 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개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창 불거졌었을 때, 뭐 선거법 위반 무죄다. 그러면 난리를 쳤던 개딸들 암만 모여봤자 몇 명 모였습니까? 10,000명 무슨 뭐 찌끄러기 같은 애들 그렇게 모였었잖아요. 경찰 추산했었을 때는 18,000명인가 17,000명, 16,000명.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 그것도 제가 보기에만 능력인 것 같아. 어디 가서 뭐 재명이가 다 찢어버렸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날이 가면 갈수록 막 1,000명씩 줄어드는 그런 어떤 뭐 모세의 기적 같은 걸 보여줬었는데,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찌재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인간인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을 갖다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재명에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하루가 가면 갈수록 1,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줄어들게 됐던 것이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개헌당 시대 같은 경우는 좀 놀랐다. 개헌당 시대 같은 경우는 놀랐지만 그 이후에 사법부 그리고 또 공수처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내가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산 집회 이후에 대구 집회에서 4배가 는 것도 당연지사라고 보고,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회가 열렸는데, 광주 집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추산을 해봤을 때는 10,0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광주에서 10,000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대구나 이런 데서는 한 10만 명 가까이 모인 거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호남에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라도가 됐거나 뭐 전북, 전남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그 보수이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얼마나 진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뭐 장판교 위에 장비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으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인데, 광주에서 10,000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진짜 서울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에 광주 금난로에서 전한길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집회가 또 열렸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탄핵 찬성 집회 또한 열렸다라고 합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강사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전한길 선생님이 극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진실을 알리는 애국자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정신당한 좀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현필입니다. 뭐 현필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맨날 약간 좀 어그로성으로 이상한 주장하면서 뭐 자기가 이제 뭐 저기 친일파들을 갖다가 때려잡겠다, 무슨 뭐 을사오적을 막 때려잡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놈이 친일파 얘기하고 앉아있고, 친일파의 자손의 손자까지도 이미 다 저 세상으로 간 그런 지금 상황인데, 거기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뭐 친일파 때려잡겠다 맨날 이딴 소리 나면서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런 애가 주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집회를 했다라고 하니 거기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난로에서 집회가 열렸다. 그냥 뭐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 보십시오. 뭐 네이버 싫으면은 뭐 구글 같은데 검색해 보셔도 돼요. 나오고 있는 집회 얘기는 다 뭐밖에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이 지금 집회가 다 뉴스로 도배하고 있지 탄핵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 찌재명을 지지했던 무슨 뭐 10,000명 조금 넘는 애들, 그때가 이재명에 대한 최고 사법 리스크가 정점을 찍고 있던 시점인데 그때도 10,000명밖에 안 모였던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놈에 그렇게 모이겠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가지고 걔네들 도대체 무슨 힘을 낼 수가 있겠냐고. 기사조차 안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얘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광주 내에서도 일당백으로
탄핵으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에 광주 집회에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수진 씨, 이분도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광주에서도 이런 집회가 열려야 지역 분위기에 눌려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얼마나 진짜 이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이 지금 기자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수진 씨가 자기 어떤 이름까지도 밝히고 계시는데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솔직히 호남에 계시는 분들, 광주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옆집 사람 누구고 뒷집 사람 누구고 앞집 사람 누구고 주변 사람 누군지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 했다가 저 사람 보수였어? 저 사람 윤석열 지지자였어? 이래버리면 집단 린치를 당할 가능성도 높은데 그것까지 지금 감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광주에서도 이런 식의 집회가 열려야 그래야지 억눌려 있었던 보수, 억눌려 있었던 상식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지금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호남에만 있지 않습니다. 호남 출신이신 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이 사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경기도나 이런 데 이제 사시지만 실제로는 호남 출신인 분들 많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문지 씨도 그렇고 박민배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 두 분이 또 연인이라고 합니다. 얼마 기가 막히죠. 그렇죠? 둘 다 이제 또 하필이면 28살이시라고 하는데 혹시 영상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지 씨나 박민배 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라 그래서 KTX를 타고 3시간이나 걸려서 왔대요. 다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KTX 타고 광주까지 가가지고 서울 사시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가지고 3시간 타고 그 집회 간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28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말에 심지어 또 금요일날 뭐였습니까? 발렌타인데이였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놀러 가가지고 하시는 연인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분들은 지금 연인끼리 손잡고 탄핵 반대 집회 가가지고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천 서구에 사시는 김병호 씨 같은 경우도 고향이 원래 광주인데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우리나라가 홍콩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홍콩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현직 대통령조차도 저런 식으로 사법부가 무시하고 헌재가 대놓고 무시하는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홍콩처럼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분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 서구에서 광주까지 지금 뛰쳐가신 겁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에 사시는 정다운 씨 20살이라고 합니다. 남성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서울, 부산, 대구 집회까지 다 갔대요. 근데 광주 집회까지도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용기를 내시는 것들이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벌써부터 눈초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격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문유선 씨 같은 경우는 광주 동구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20살이시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한길 강사의 유튜브를 보고 우리나라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느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집회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집회 나간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일단 누가 연을 끊겠다라고 하냐. 부모님이 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참 진짜 비극이죠. 그렇죠? 부모님조차도 자식의 어떤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조차도 평생을 그냥 그 5.28이라고 하는 과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식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광주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과거에만 얽매여 있어야 되냐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부모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까지 끊겠다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피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번 집회에 보니까 2030들이 특히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층에서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2030이 안 모이다 보니까 2030 남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여자들 많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애들한테는 2030 남자애들 많다. 그러니까 집회 나와라. 이런 진짜 쌍팔년도 저질스러운 그딴 발언이 나면서 지금 집회 인원을 갖다가 끌어모으고 있는데 진실을 알리는 보수 쪽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이 집회에 참석하는 2030 그리고 여성분들은 뭡니까? 남자 만나기 위해서 여자 만나러서 나왔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홍콩처럼 될 수 있다. 완전히 공산주의한테 먹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의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전한계 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한계 쌤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 광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릴 수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